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면 내가 음성이 커져. 그리고 말이 계속 빨라져.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점차 시험 문제는 더 어려워져. 그죠? 시험 문제도 많아지고. 그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다 해갖고 뭔가 리스폰스, 소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하자? 도저히 점심 먹고 그냥 수업해가는 안 되겠다. 실물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긴급하게는 아니고, 일요일이 어제가? 일요일 날 사천에 가서 찍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어지러웠어. 이거 움직이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레질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물을 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학이 막 날아다니죠, 그죠? 두루미든 학이든 날아다니잖아. 그럼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라? 네? 여기 지금 뭡니까? 물을 대니까 여기 땅 속에 있던 생물들이 이리 올라오겠죠, 숨 쉬려고. 특히 지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아. 그거 먹으러 이래 온 거예요. 지금 요거 기계를 뭐라 그래요? 이 기계. 트랙터죠. 트랙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달아놓은 게 뭐예요? 뺑 돌아가죠, 그죠? 요렇게. 물길이 일죠, 그죠? 지금 흙을 지금 잘게 부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로타리 작업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근데 일반 쟁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막 뒤집지만 이 로타리는 잘게 그냥 부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요거 지금 논두렁이 어때요? 요거 논두렁이랍니다. 다니는 거. 요거는 깨끗하죠? 요것은 요즘 나온 기계, 논두렁 조성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 손으로 했어. 이렇게 흙을 얹어서 이렇게 손으로 다 비비고 했어요. 도구가 없을 때. 삽으로 하는 것보다 더 편했어.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손도 찔리고 아프고 하니까 삽으로 쫙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논두렁 조성기라는 기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아니지만 몇 년 단위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이 논두렁이 100% 세면 콘크리트로 다 돼 있어. 이 논두렁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게 친환경적이고 어느 게 경제적이고 어느 게 좋은지는 노바디 노예요. 아직까지 잘 몰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흙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골적인 고향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잡초도 일부 자라고 하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다. 근데 지금 평탄 작업을 하죠, 그죠? 물을 떼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료를 투입했다, 안 했다? 기비를 주었다, 안 주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자, 통상적으로 전기 경운을 합니다. 전기 경운을 하고 비료를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전기 경운은 가을에, 늦가을에 해도 되고, 이른 봄에 해도 돼요. 3월달이나 4월달에 해도 돼. 그래 놓고, 로타리 요 작업하기 전에 비료를 살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트랙터 부착형 비료 살포기가 있어요. 전부 농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쫙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담그면서 이렇게 로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 작업을 쫙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한다? 이양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한 2일 내지 3일 후에 이양 작업을 합니다. 그럼 왜 2, 3일 후에 하느냐? 흙이 아직 로타리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거의 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다져져야 여기에 옮겨 심으면, 이양을 하면은 저기 착근이 잘 돼. 그래서 한 2, 3일 후에 보통 이양을 하는데, 그냥 뭐 바로 하고 그 다음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가 비료 효율을 높이고 잘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또 하나, 여기서 물이 지금 위에 놓으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비료를 했다 했죠? 그럼 비료 성분이 이리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앞쪽에는 어떻게 비료 성분이 많고 저기는 흘러내려오니까 적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생육이 고르게 자라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물이 흘러가지고, 그죠? 이게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물을 이제 벼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요 구멍이 있었죠. 저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칸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이 높아지겠죠, 수위가. 그러면 아까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높으면. 그죠? 그러니까 용수를 공급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낮게 있다. 요 구멍이 낮게 있으면 어때요? 안에 있는 물이 요걸 오픈해 버리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배수로라는 거예요, 배수. 이해됩니까? 용수로, 배수로 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것은 지금 이제 현재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이고, 그리고 자, 이거 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모판이 있죠, 그죠? 네. 이거는 모판이고, 요거는 모입니다. 중모죠. 30일, 25일에서 30일 정도 기른 겁니다. 이 중모. 요것을 이제 뭘 가지고 이양을 한다? 옛날에는 손으로 심었어요. 지금은 뭘 한다? 이양기라는 기계가 나와서 트랜스플랜터가 나와 있어요. 이양기를 활용해서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두 줄, 맨 처음엔 한 줄, 그 다음 두 줄씩, 그는 조라 그래요. 1조, 2조, 그 다음 4조 나오다가, 그 다음 6조 나오다가 지금 8조, 제일 넓은 거는 12조까지 나와 있어요. 12조 한 번 지나가면 12줄을 심는다.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죠? 그런 대형 기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물이 고여 있고, 저기는 바닥이 드러나 있죠, 그죠? 저쪽에는. 네. 그러면 이게 팽탄 작업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팽탄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죠? 네. 그럼 이게 대형 기계들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바퀴가 하나가 몇백 킬로씩 나가요. 이게 막 다져져 버리잖아. 다져지면 거기는 눌려지는 거지. 그럼 거기는 낮아. 아무리 물을 담고 이렇게 로타리 날을 달고 쭉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초제를 살포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제초제 살포하면 수입살이나 우리살이는 똑같아. 같이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제초제를 쓰면 안 돼. 그래서 뭘 한다? 왕우렁이를 투입한다 했죠, 그죠? 왕우렁이를 투입하면은 뭐 한다? 잡초방제가 된다 했잖아. 왕우렁이가 초식성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왕우렁이는 어떤 데 다니느냐? 물이 있는 데 다녀. 이렇게 물이 없는 데는 왕우렁이가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친환경 재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게 노면이, 바닥면이 쫙 팽팽하게 골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친환경 재배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양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게 이제 아까는 트랙터하고 요 이항기입니다. 이항기인데 이렇게 이제 요거 모판을 상자는 빼고 안에 있는 모만 요렇게 실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있죠. 요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요게 돌아가면서 뭐 한다? 하나씩 한 포기씩 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타이어가 4개죠. 그죠?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는 작은 거, 뒤에는 큰 거.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여분의 모를, 요렇게 어린 모를 요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중간에 뭐가 떨어지 버리면 여기까지 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대형 기계가 또 나온 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로딩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그 비료까지 살포할 수, 여기 비료까지 척추 시비가 되는 거, 여기 비료를 투입하는 거. 복과 비료, 아까 설명했죠, 그죠? 비료를 여기 실어가지고 비료도 동시에 뿌리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토양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이 양을 동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이항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6조는 6줄이네요. 요 뒤에 있지만 6조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불에 뜨는 게 있어요. 요렇게 된 거. 그게 요렇게 지나가면서 앞에 그루터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그걸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면이 어느 정도 고르게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까지 나오냐면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기? 이 드론이죠? 네. 드론과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뭔가 스프레이 하고 있죠? 뿌리고 있죠? 네. 그 약재 살포 가능한 거예요. 비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비료. 액비도 가능하고, 비료 살포가 가능합니다. 자, 요건 한번 잘 보세요. 요게 뭐라고 했죠? 이항기죠, 그죠? 크게 키울까? 이항기인데 지금 몇 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조죠, 그죠? 네. 8조네, 그죠? 8조다. 그런데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탑승한 분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나요? 서 있나요? 서 있어요. 뭐,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서. 뒤에 잘 신기는지. 잘 신기는지 확인하고 있겠지. 근데 이거는, 야, 끝에 가서 한번 보세요. 기자들하고 엄청 많이 왔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지러워,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그 뜸모 발생하는 거 얘기했죠, 뜸모. 절대 뭐를, 육묘를 잘 해야 돼. 육묘 잘못해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분 지금 손 들고 있죠, 그죠? 안 잡고 있죠? 이제 한번 봐요. 아까 그분 서 있었죠? 지금 손 들고 있죠, 그죠? 그 항복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무인이죠, 무인. 실제. 자기 그 타고 있지만 하는 일이 없어. 그건 자, 끝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끝에 다 갔어요. 이제. 요거는 6존에 6줄이네. 이거는 이항할 때 물이 거의 없죠.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항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 자, 저기서 턴하죠. 위에 뭐 드론이 날아다니. 저기서 한번 보세요. 자, 저기서. 지금 사람 손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무인, 성령, 타고 하니까. 아, 그냥 무인 이항기인데, 그럼 사람이 타는 것은 성령이다, 그죠? 지금 타고 있으니까. 무인 이항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트랙터도 있어. 트랙터도 사람이 없이 그냥 해. 무인 트랙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자율주행 나오죠, 그죠? 이것처럼 트랙터, 이항기 전부 자율로 다 해버리. 그 다음 앞으로 드론도 그렇게 되겠죠. 드론은 지금 사람이 조작을 하잖아. 조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딩만 해주면 지가 와서 통만 이렇게 우리가 세팅해 놓고 GPS 딱 찍어 가지고 하라 하면 지가 와서 딱 장착하고 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면 일 다 해놨어.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한 10년, 15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농업에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할 일들이 무수히 많다. 요거는 이제 물고 장치예요, 물고. 이 물고는 뭐냐면 아까 물 대는 거 있었죠, 그죠? 네. 아, 관계할 때, 물 댈 때 물고. 그러니까 자동 물고란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실제 써보니까 저 호남 평야나 넓은 데서는 가능한데 우리 좁은 데서는 그게 경제성이 거의 없어요. 면적도 좁고 기계 비용도 비싸고 해서. 어쨌든 그런 거 대용으로 요거는 그냥 반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물고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농산업에 전부 관계된 겁니다. 요게 이제 드론이에요. 이게 지금 드론이 지금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중에 가장 로딩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게 45kg 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예요. 45kg. 그러니까 종자라든지 아니면 비료, 뭐 농약 등등해서 45kg를 로딩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드론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드론 나오기 전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무인 헬기가 나왔어. 그 무인 헬기가 그때는 일제가 있었는데 거의 3억 5천 4억 정도 했어. 처음에 나올 때 너무 비쌌죠. 우리 농가에서는 엄두를 못 냈어. 근데 요 드론은 요거는 지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고 일반 농용으로 지금 하는 것은 한 25kg 로딩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2천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선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드론 조종 기사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 그 따면은 지금 뭐 하느냐면 시골에 가면 농약 치고 비료 치고 하는데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대단히 지역에는 다 거의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는 솔직히 큰 돈이 안 돼.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 계절 농업밖에 안 돼.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그걸 하고 동시에 자기 논농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농부 중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스마트팜 있죠? 그런 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답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정답은 없지만 이런 신제품, 신기술, 첨단 기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업이 어디로 향하겠느냐 하는 등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령 국류에서 촬영한 건데 내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실험을 하고 있는 데인데 요거는 비료죠, 그죠? 예, 비료를 여기 이제 트랙터 부착형 비료 살포기가 있어요. 요 기계에다가 부착을 해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롤러가 있죠. 여기 돌아가면서 살포를 하고, 요거는 이항기네요. 트랙터가 아니고 이항기 부착형입니다. 좀 스몰 사이즈죠. 그죠? 예. 그래서 이항기를 활용한다든지 트랙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비료 살포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이제 바퀴라 그러고, 그 탱크 같은 데 보면 궤도로 되어 있잖아. 궤도 바퀴 여러분들 아나요? 탱크 바퀴가 궤도 바퀴예요. 그거는 어떠냐면 이렇게 한번 돌면 툭 이렇게 돌아. 그러면 이게 토양의 데미지가 엄청 커요. 그러면 포크레인 같은 거 거의 궤도 바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요것은 일반 바퀴를 요렇게, 일반 바퀴는 바퀴인데 고무 바퀴예요. 고무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이게 그 찝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찝는 부분이 아주 스트롱해요. 요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래야 이렇게 저 물에 빠져도 잘 짚고 나간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경운기에 달린 그 전기 달고 가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쇠로 되어 있었어. 쇠로. 이 타이어 자체는 쇠인데 바깥에 궤도 그 찝는 바퀴 부분은 쇠가 아니고 요거는 뭐다? 고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로 해도 되고 고무로 해도 되는데, 쇠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잘 다녀.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은 이제 세면이나 아스팔트로 다니면은 얘가 세면 아스팔트를 소위 닿게 부숴버려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우리가 기계를 보는 김에 요건 조금 전에 봤죠, 그죠? 배를 이제 재배 다 했어. 이제 다 키웠어. 키우고 나서 이제 요게 노랗게 됐죠, 그죠? 그러면 요 시기가 무슨 시기다? 황숙기를 했잖아, 그죠? 그 황숙기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완숙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완숙기 되면 요 이삭, 나달 알맹이 하나하나의 수분이 통상적으로 몇 프로다? 몇 프로 될 때 수확한다? 그렇지, 24, 5% 때 수확한다, 그죠?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밥맛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벼가 지금 서 있는데 요 하나, 요걸 요렇게 된 걸 이삭이 달린 것을 한 이삭이 있으면 나달이 몇 개 정도 된다? 보통 100개 정도 된다, 그죠? 그죠? 거기서 등숙이 된 게 알맹이가 물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비중 가림할 때 1.06에 소금물에 넣었을 때 깔아앉는 게 통상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된다? 100개 중에 몇 프로? 몇 개 정도? 통상 90% 정도 된다. 90개, 그죠? 그러면 그걸 등숙률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요 나달 하나하나의 무게를 측정하지 못하니까 천알의 무게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걸 뭐라 한다? 천립중이라 한다, 그죠? 그럼 천립중은 보통 얼마나 간다?
22에서 25g, 뭐 큰 거는 30g도 나가지만 보통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량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4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게 한 폭이죠. 한 폭이당 요게 이삭수가 몇 개냐. 그죠? 원래는 요게 포기에 분을 수가 4, 50개까지 간 적도 있지만 나중에 수확기 되면 15개, 16개밖에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삭이 그렇게 요 이삭이 15개 정도밖에 안 맺힌다. 그래서 한 이삭당 알맹이 수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등숙률 한 90% 되고 천립중은 한 20에서 25g 사이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 한 포기가 중요하지만 소위 결주가 있어. 요게 빠진 것, 죽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요게 실제 요 이삭수가 전부 몇 개냐. 그래서 제곱미터당 이삭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수량을 결정할 때 수량 구성 4요소 여러 개. 자, 단위 면적당 뭐다? 이삭수, 이삭당 알맹이수, 그 다음 등숙률, 그 다음 천알의 무게, 천립중. 요거 4개를 가지고 수량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수확하는 기계가 이름이 뭐예요? 수확하는 기계 뭘로 하고 있어요? 콤바이너로 하고 있죠. 과거에는 뭘로 했어요, 수확을? 나서 낫으로 했죠. 그럼 낫이 없을 때는? 낫이 없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이삭만 이렇게 훑었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자르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논에서 이렇게 물을 대고 재배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벼의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인도설이 있죠. 그죠? 아프리카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벼를 구분할 때 크게 생태형으로 구분하면 뭐와 뭘로 구분한다? 인디카하고 자포니카로 크게 구분하죠. 그죠? 그 인디카는 주로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약간 길쭉한 쌀, 소위 이제 아밀로펙틴 함량이 다소 적은 그런 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밥을 해놓으면 약간 푸석푸석한 거, 저 카리라이스, 소위 커리라이스 먹을 때 주로 쓰는 거고, 우리가 먹는 것은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아밀로펙틴 함량이 좀 많아서 밥을 해놓으면 약간 질다, 잘 뭉쳐진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생태형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은 주로 온대형에서 주로 잘 자라. 온대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인디카는 주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태형으로 구분하면. 물론 아프리카 벼도 또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벼는 뭐하고 비슷하다? 인디카하고 비슷하다. 그 인디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크게 구분하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벼를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수확을 이제 했어. 마쳤는데 이 안에 통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 정조가 들어있겠죠? 네. 벼가 들어있겠지. 벼가 들어있어서 요 호를 통해서 택시라든지 톤백이라고 들어봤나요? 백 그다 하는 거 있어요. 그 백에다가 요걸 통해서 넣어요.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정찰을 해놓으면 트럭에다 톤백을 싣는 거죠. 실어서 요걸 가지고 부어요. 붓고 얘는 어디로 간다? 건조장으로 가는 거예요. 건조를 시켜서 나중에 도정해서 우리가 먹는다. 이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조는 활용하고 이건 뭐예요? 남아있는 거는 이건 뭐예요 지금? 볏짚이죠? 그럼 볏짚은 어디 있을까요? 사료, 소고기. 소먹이. 주로 소먹이로 쓰죠. 사료로 쓴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소 사료로 쓰는데 그냥 이래서 말려가지고 소 주면은 소가 잘 안 먹어. 그러면 전체로 덮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것을 비 맞고 하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요걸 조금 더 말려가지고 이렇게 만다. 곰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곰포 만드는 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야 이제 얘가 여기
누워있는 풀 볏짚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안에서 기계에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좀 있으면 여기 막 돌아가죠. 이거 감고 있죠, 그죠? 공룡알처럼 감고 있죠. 요게 이제 곤포라 그래요. 곤포 사일리지. 소먹이로 선대서 사일리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죠, 그죠? 보통 하나에 600kg 정도 나가요. 뭐 400kg도 있고 600kg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 수확했던 것은 어디에? 요게 톤백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저온 저장, 그러니까 12도씨 이하의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RPC라는 게 있어. RPC, 라이스 뭐? RPC가 뭐예요? 미국 종합 처리장,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Rice Processing Complex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분을 날려보내는 건조 작업을 하고 나중에 도정도 하고 그래서 패킹해서 이제 소위 시핑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에게 송달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톤백인데 요게 500kg, 600k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콤바이너를 가지고 수확했던 걸 여기다가 이제 투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입해서 그냥 가만히 일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전부 기계로 다 해버려요. 물론 운전은 사람이 다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RPC에서 도정하는 것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이건 우리 시골에서, 내 고향 시골에서 형님하고 하고 있는 거고, 아주 재래시 가정용으로 이렇게 증미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스위치 온하고 여기서 투입하는 거예요. 정조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게 이제 전기로 하는 거니까, 전기를 꽂고, 자, 여기, 노화돼 가지고 좀 거시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스위치 온 해서 이 가정용 증미기라 그래요. 도전기라고도 하고 증미기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걸 이제 여기 붓는 거예요. 정조를 이렇게 부으면 요 큰 배열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뭐 한다? 거기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1차 완겨. 그러니까 그 껍질, 큰 껍질, 적은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분청을 벗겨내고 하얀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미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것을 나는 양분이 많은 걸 먹겠다 하면은 호분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현미로 먹으면 좋겠죠. 근데 밥맛이 별로 없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미를 만드는 것은 거의 10분도미 정도로. 그러니까 현미에서 10%의 바깥 단백질 층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쌀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유 부분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도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아까 이제 여기 의령인데, 여기서 보면 요거 여기 이제 도정 시설이에요. 도정 시설에서 아까 이제 거기서 투입을 하면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조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면서 껍질이 까지면서 하얀 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도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껍질이 아직 덜 까졌죠, 그죠? 그래서 덜 까진 것은 저기로 올라가서 다시 탱크 두 번째로 가서 현미를 만들고, 현미에서 다시 요 이제 하얗게 보이죠? 이제 백미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식용으로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가정용 정미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RPC라고 그래요. RPC가 뭐의 약자라고? Rice Processing Complex. 우리말로 하면 미국 종합 처리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도정해서 지금 다 만들었어.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벼 재배해서 이제 요 패킹하는 거 나옵니다. 패킹은 요렇게 20kg 또는 10kg 단위로 포장은 알아서 합니다. 세팅 많이 놓으면. 자, 그러면 이게 도정시설 크게 만드는데 돈이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요. 크게 만들면.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20kg짜리네. 20kg짜리, 10kg짜리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킹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소비자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지금 벼 재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